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주한미 사령관이 이제 곧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미 상원에서 인준청문회가 열렸어요. 자, 인준청문회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모두 발언 내용 이게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이 핵 우산 요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불안이 좀 있는데, 요거를 불씨시키는데 역점을 두겠다. 예, 이러한 취지의 모두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 북한이 뭔가 참 이상하다, 뭔가 조짐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체제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논평을 저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논평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 외신에서 주도 중심 밑에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 북한 체제 위기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측면. 그래서 제가 쭉 최근에 나온 언론 내용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수십 개의 이제 기사, 국내외 이 보도 내용, 요거를 평가한 내용을 보면은, 김정은이의 체제 위기가 생각보다 좀 센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일수록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저는 뭐 북한에 관해서는 뭐 상당히 강한 문재인의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제대로 된 전문가는요, 문재인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북한 내 상황의 심각성을 한번 쭉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탈북자로서 이번에 비례대표로 들어온 박충권 의원, 그리고 이제 전에 지금 의원을 했던 태영호, 지금 이제 평통 사무처장을 하고 있는데, 요 두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과 이재명 민주당 내부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플랜 B가 거론이 되고 있고, 요 살살 이제 스멀스멀 좀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이제 3김의 새로운 부상,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요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아니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대표로 뽑아준 것은 이재명이라고 싸워라고 뽑아줬는데 왜 내부에 화살을 돌리느냐, 이래서 비판, 불만이 세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펜앤마이크에 상세히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청래, 아유 이런 사람 제가 방송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알아야죠. 정청래가 추석을 맞이해서 자기 조카 며느리한테 개망신을 당한 요게요, 지금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해갖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터넷에 쫙 나돌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맨 먼저 미국의 청문회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한미 사령관이요, 이제 포스타잖아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한미 사령관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사령관도 하고 있고 유엔군 사령부 사령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한미 사령관이 세계의 사령관을 겸직하는. 자, 그래서 요 분의 이름은요, JBT 브런슨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북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요 분이 우선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 브런슨 신임 이제 사령관이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느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브런슨 중장은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한 부친이 엘버트 브런슨인데, 그분의 장남으로 되어 있고 버지니아주에 있는 햄프턴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90년대 보병 장교로 임관을 해가지고 재래식 작전하고 특수전 분야에서 다양한 참모, 그리고 이제 지휘관 보직을 거쳤고,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직접 실전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워싱턴 주에 있는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육군 1군단 사령관에 근무 중에 있어요. 육군 1군단은요, 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4만여 명의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미국 외교에 있어서 지금은요,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저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나토 중심의 이 안보 정책을 굉장히 중시했다면은 지금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더 중시하는 정책으로 이 포커스가 지금 미국의 외교 정책, 그 다음에 미국의 군사 정책, 이런 것들이 인도 태평양 중심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총괄하는 육군 4만 명을 지휘한다. 어마어마한 지휘관인 것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전 능력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직접 다뤄왔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친이 관람된 참전용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뭔가를 아주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좀 평가를 해줄 만한 그런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신임연합사 사령관 후보인 브런슨 장군의 지금 이제 3스타인데요. 이제 한미연합사 사령관으로 오면서 4스타로 승진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최대의 도전이 뭐냐? 바로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요것이 최고의 위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파트너들에게 미국이 지금 이 재래식 그리고 이제 핵 우산 아래서 안전하게 지킬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3개 사령부와 측면은 가장 큰 위협도 북한의 핵 미사일의 급속한 역량 발전.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요 김정은의 야심,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도전 요인이 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본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뭐냐? 한국이 직면한 이러한 위협을 제대로는 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한반도에 배치된 모든 무력에 대한 지속적인 준비 상태를 보장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fight tonight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밤에라도 즉시 싸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거. 요것이 이제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이다. 예. 그리고 한미 간의 확장 억제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고위급 논의를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억지력과 관련해서 이 파트너들에게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확신시켜 나가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요. 북한의 이제 핵 위협에 대응해서 지금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제 한미 핵협의 그룹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확장 억제 요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우라늄 농축 제조시설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요거와 관련해서는 정보 영역에서의 공작 시도다. 그래서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부하고 육군 태평양 사령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위협 완화를 위한 대응 노력을 하겠다. 자,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전반적으로 모두 발언과 관련해서 현 정세, 안보 정세에 대한 인식이 우리 국민들이 보는 인식,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식하고는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좀 신뢰가 가는 그런 지금 발언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김정은이 지금 이제 신임 브런슨 사령관도 얘기했잖아요. 김정은이의 핵미사일 고도화. 요게 이제 가장 안보 위협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신뢰할 수 있도록 NCG, 그러니까 핵협의 그룹의 논의 틀을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자, 그러면 지금 북한 체제의 상황은 어떠냐? 상당히 지금 위험스러운 국면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 김정은의 체제의 몰락, 압박을 좀 더 세게 하고, 그리고 제재를 좀 더 세게 하고, 그러면 이게 무너질 수 있다. 그나마 이 정도로 지금 김정은이가 버티는 것은 5년 내내 문재인이가 퍼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알게 모르게 중국하고 우리 한국 정부가 얼마나 퍼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청문회를 열어야 돼요. 진짜로. 이런 거로. 야말로. 자, 그래서 제가 말이죠. 최근에 나왔던 북한발 뉴스들, 이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러면 뭐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무엇 때문에 진짜 흔들리고 있는지 제가 평가를 해보면, 우선요, 적대 세력을 키우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대적관을 굉장히 세게, 대적할 때의 적은 누구냐? 한국이 적이다. 왜냐면, 특히 공산국가들. 왜냐면 문복에 살리니까 국민을. 그 싸움의 대상을 내부에서 외부로 돌려야 되잖아요. 지금 북한 주민들은 내부에 있는 김정은이가 다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MZ세대들, 장마당 세대들, 이런 사람들은 적은 김정은이야. 이 체제 불만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걸 돌려야 되겠어요. 적대의식을 어디로? 외부로. 그럼 외부가 어디냐? 미국과 한국인데, 미국 가지고 적대의식을 항상 그 사람들이 기본 메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 문재인 때 살짝 짝짝꿍 하는 관계로 바뀌었거든요. 요거를 다시 다도 대상으로 한국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적대적 이익의 국가는, 그리고 적대적인 이익의 국가는 교전 상태에 있다. 그래서 통일은 필요 없다. 우리는 한민족이 아니다.
요렇게 얘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요게 안 먹혀. 심지어 조총련에서도 안 먹혀요. 그래서 태영호 평통사무처장이 태영호가 저총련 간부들을 좀 비공개리에 만나봤더니 이게 반통일론이라는 게 말이나 되냐?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북한한테 공식 입장을 요청했답니다. 답이 안 나왔대요. 답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이 두 개의 적대 국가는 그리고 반통일론 이게 전혀 안 먹히는 거예요. 조총련 누굽니까? 우리 민단의 대칭들은 그야말로 친북 조직이 조총련이에요. 이 조총련에서조차도 반발이 많은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과거 같으면 상상을 못하는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히고 안 먹히는 것도 안 먹히지만은 북한 내부적으로 적대 국가는 두 개 국가로 그리고 이제 반통일론 이런 정립이 제대로 안 갖춰진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급한 거야. 그만큼 김정은이가 체제 위험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반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금수산 참배를 안 했어요. 금수산 구구절 행사 때 고위급 이 당뇨들 관료들이 지금 금수산 궁전을 갖다가 참배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한 거예요. 요거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구구절 건국절 행사에서 김정은이가 지금까지는 연설을 안 했는데 김정은이가 직접 연설을 통해서 말하자면 체제 선전에 나선 거예요. 직접. 예. 그런 데다가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느냐? 예. 많아요. 증거가. 왜냐면 제가 항상 팩트를 가지고 논평하잖아요. 소설은 제가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다큐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다큐. 예. 누구 다큐냐? 김기남, 최태복, 김경호. 요 세 사람에 대한 다큐를 만들어냈는데 요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어떤 사람들이냐? 김기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괴벨수 선전선동의 대가 중에 대가예요. 북한에서. 예.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제 김기남이는 29년생인데 60년대부터 이미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부부장으로 시작해서 선정선동부장, 선전담당 비서. 그래서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3대 세습 정당성을 선전해 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북한의 괴벨수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는 사람이고 직접 김정은이가 운구차 옆을 지켰던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운구차, 김정일이 죽었을 때 운구차 친방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사망을 했는데 국가장의 위원장을 김정은이가 직접 맡을 정도로 선전의 아주 귀재예요. 자, 이 사람 용안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최태복은 전 인민회의 의장, 김경옥은 전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양영석은 전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이런 원로들의 생전의 활동을 다큐로 만들어서 이거를 대거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예, 충성심, 우상 이게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로 본다면 굉장히 지금 김정은 체제는 흔들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김주애가 떠올라가지고 김주애를 갖다가 후계자로 세우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후계자 교육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국가정보원의 국회에 대한 정보보고를 통해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박중건 탈북자, 이 박중건 의원은 거기까지 보기는 이제 왜냐하면 북한의 경우 이제 가부장적 제도가 강한데 여성이 후계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백두혈통은 남성을 얘기하는 거야. 아들을 얘기하는 거지 딸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이 얘기하고 비슷한 평가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김주애를 전면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본인의 김정은의 포갑정치 요거 이미지를 좀 갈아내려고 닦아내려고 하는 이미지 순화 작업의 이러한 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태영호 같은 경우 아까 조총련 이 반통일을 정책하고 이 교전 국가는 이계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조총 내부에서 불만이 많지만 대놓고 말은 못하고 있는 상황. 요런 거를 태영호 지금 평통 사무처장이 밝히고 있어요. 이런 걸 본다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본인 체제의 흔들림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우리 한국 내의 탄핵 세력들의 집회, 소요, 이 항의 시위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내부에 탄핵할 사람은 그냥 김정은밖에 없는데 무슨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다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건 아니냐. 탄핵 대상은 바로 너야.
북한에서. 너를 우리가 빨리 제거해야 돼. 이런 불만이 주민들 사이에 오히려 더 커지는 동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조금 이제 빠른 속도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재명 플랜 B, 이재명 민주당 안에서도 플랜 B, 제일 열심히 뛰는 사람이 김동연. 지금 아주 전부 각을 세우잖아요. 25만 원짜리 지원금 주자는 거 무슨 소리야? 선택적, 그러니까 선별적 지원으로 가야지. 맞지 않아?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이제 금투세 문제. 요것도 이재명하고는 달라요. 이재명은 금투세를 유예하자. 요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 김동연이는요, 이 금투세는 금투세 하나만 가지고서 논의할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경제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금투세를 강행하느냐, 폐지하느냐, 유예하느냐, 이거 가지고 논을 할 게 아니고, 이 금투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지배 주주의 횡포를 막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율을 올리는 거, 이러한 제도 개선과 함께 금투세를 동시에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대신에 거래세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친문 인사들을 대거 경기도정에 참여를 시키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친명들이, 개딸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김부겸 총리가 최근에 이 활동을 개시했어요. 예. 연구소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 김부 총리도 25만원 지원법, 이거 말도 안 돼. 예. 이거 돈이 없는데 이 돈이 하면서 날라오냐? 찍어내거나 아니면, 찍어내면 결국 후세들이 이제 빚을 또 안잖아요. 아니면은 다른 사업을 접어야 돼. 요거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일극 체제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좀 더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야 돼. 이재명이 알았지.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이제는 더 지금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 긴장이 되는 요인은 바로 김경수다. 12월 또는 11월 말부터 이제 두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경수가 두르면 상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바로 이게 뭐예요? 이 12월 달에 있게 되는 사법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형이 통과되면 판이 한 번에 딱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흔들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당헌당규 다 뜯어 고쳤죠. 맞춤형 당헌당규를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탄을 하기 위해서 당 대표직을 연임 45년여 만에 연임을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스스로 자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과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지금 이 한동훈, 지금 이제 이 협치에 지금 이 몰두할 때가 아니다. 예, 협치에 몰두할 때가 아니고, 지금 뭘 해야 할 때냐? 이재명이요 싸워야 할 때가 아니냐? 그런데 왜 이재명이요 안 싸우고 거꾸로 이 화살을 갖다가 내부에 돌리냐?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비판 세력이 상당하다. 예, 비판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정청래가 또 지금 망신을 당했다. 이것이 이제 이 커뮤니티에 지금 회자가 되고 있어요. 바로 뭐냐? 자기 둘째 형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조카 며느리가 되겠죠. 조카 며느리가 이제 추석 때 됐으니까, 추석 때니까 이제 이 가족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끌끌거리느냐. 이게 이제 유튜브 영상에 이제 쇼츠 같은 걸로 나와서 지금 쫙 돌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느냐? 예. 여기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둘이서 대화하는 내용이 지금 이제 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언론에 바로 뭐냐? 이 주머니 안에다가 뭘 들고 갖고 심지 뽑기를 했는데, 뽑았는데 양파를 뽑았어요. 양파를 뽑았는데 이 양파를 가지고 요 조카 며느리가 뭐라고 망신스러운 발언을 했느냐? 예. 큰아버지는 작은 아버지인가요? 예. 할아버지는 지금 좌파잖아. 그런데 좌파만 하지 마. 양파잖아, 양파. 파가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만 해서는 안 돼. 우파도 좀 신경 써야 돼. 예.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낄낄거리고. 할아버지 알았지?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굿도 이제 누구죠? 이 정청래가 영어로 굿 하는 거예요. 굿. 예. 그래서 이 망신스러운 조카 며느리한테 개망신을 당했다. 이런 지금 영상이 막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정청래에 대해서는 이거 뭐 자기 조카한테 이거 뭐 양파 가지고서 개망신 당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정신을 좀 차리고 달라져야 되는데, 자, 과연 정청래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인격체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